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집에서 청교도 교육을 받는 허클벨이라는 애가 홧김에 그 집을 뛰쳐나와요.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하고 이모는 자꾸 신한테 기도하래요. 집을 나오고 보니까 이모네 집 노예 짐도 제임스도 같이 집을 도망을 쳤던 거예요. 둘이 같이 미시시피 강에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가면서 쭉 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겪는 이상한 모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허클베리가 책의 후반부에 가서 윤리적인 갈등을 겪는 장면이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전이고 의뢰 흑인이면 이제 노예인 세상에서 걔를 탈출하는 걸 도망치게 도와주다가 문득 나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10대 어린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허클베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짐을 계속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가르쳤던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 백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서 그게 구원일진 모르겠지만 천국을 약속받을 것인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짐이 결국 노예로 남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자기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노예 노릇을 하는 게 1000배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톰 소여에게 편지를 써서 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왓슨 양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포기했으니 이유는 두 가지였다. 어쩌면 그 여자는 자기를 두고 도망친 짐의 악행과 배응망덕의 우라통과 진저리를 느낀 나머지 곧바로 그를 다시 강 아래쪽에 팔아버릴지도 몰랐다. 설령 왓슨 양이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은만덕한 깜둥이는 누구라도 당연히 싫어하기 마련이니 모두들 짐에게 항상 그런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본인조차도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느끼게 될 터였다. 게다가 나는 어떻고 아마 소문이 자자해질 것이다. 세상에 허클베리 퀸이란 놈이 깜둥이의 자유를 찾아 나서게 도와주었다고 말이다. 우리 고향 사람 중 누구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상대방의 부츠라도 핥아주어야 할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세상 일이란 그런 법이다. 어떤 사람이 뭔가 타락을 저지르면 그는 결코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기려고 궁리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창피할 것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내 계획이었다. 이에 관해 더 많이 궁리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더 많이 나를 괴롭혔고 나 자신이 더 많이 사악하고 타락하고 비열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이것이야말로 섭리의 손길이 내 얼굴을 찰싹하고 후려갈긴 격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내 사악함이 저 위에 하늘에서 줄곧 감시되고 있었음을 알려준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이제껏 내게는 아무런 해도 끼친 적이 없었던 딱한 노처녀의 깜둥이를 내가 훔치는 중에도 내내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감시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음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딱 여기까지만 허락되고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신이 있다면 날 감시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덜컥 겁이 났다. 혼자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야 원래 자랄 때부터 사악했기 때문에 솔직히 내 탓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 안에 뭔가가 계속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일찍이 주일학교도 있지 않았나? 너는 거기 다니기도 했고 내가 주일학교에 갔다면 거기 사람들이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나? 깜둥이를 갖고 너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거라고. 그러자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모습 그대로 살기를 그만두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 그분 앞에서는 뭔가를 숨기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었다. 내 앞에서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왜 말이 나오지 않는지를 아주 잘 알았다.
내 마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죄를 포기하려고 작정했지만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올바른 일이며 정직한 일을 하겠다고 곧바로 그 깜둥이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입을 열어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도 알고 계셨다. 사람이 거짓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그 사실을 깨우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완전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야말로 완전하게 말이다.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일단 편지를 써봐야겠어. 그리고 나서 어디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봐야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내가 느끼는 부담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 반가우면서도 흥분된 상태로 자리에 앉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왓슨 양, 귀하에 달아난 깜둥이 짐이 파이크스빌 하류 2마일 지점의 펠프스시 댁에 붙잡혀 있으니 현상금을 보내주시면 녀석을 넘겨줄 겁니다. 허클베리 피놀림. 조금 지루해도 기다려보세요. 그러자 기분이 좋아졌고 생전 처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나간 듯한 기분이었으며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기도하지는 않았고 그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기 앉아 생각해 보았다. 일이 이렇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내가 하마터면은 길을 잃고 지옥에 가게 될 위기에 얼마나 근접해 있었는지를 말이다. 나는 생각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강을 따라 내려온 우리의 여행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다. 나는 짐이 항상 내 앞에 있었음을, 낮이고 밤이고 때로는 달빛 아래서나 때로는 폭풍 아래서도 그러했음을, 우리는 함께 뗏목을 타고 떠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하고 웃었음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어째서인지 나로선 녀석을 안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기억들만 떠오르는 것 같았다. 녀석이 자기 불침번 임무를 맡고 내 차례까지 대신 서준 일이, 나를 굳이 깨우지 않아서 더 자게 해준 일이 떠올랐다. 내가 안개 속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녀석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가 떠올랐다. 두 가문의 수건이 벌어진 곳에서 내가 늪에 다시 나타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경우가 떠올랐다. 녀석이 항상 나를 허니라고 부르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자기 생각에 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든지 해주었던 일이, 그리고 녀석이 얼마나 착했는지가 떠올랐다. 마침내 나는 뗏목 위에 천연두 환자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둘러댐으로써 녀석을 구해주었던 일이, 그 직후에 녀석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가, 심지어 나야말로 짐 영감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지금 당장으로선 유일한 친구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문득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편지를 보게 되었다. 편지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서 한 손에 들어 올렸다. 나는 덜덜 떨고 있었다. 결국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한 가지 결정에 영원히 도달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생각하고 숨을 거의 멈추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좋아, 그렇다면 지옥에 가자. 그러면서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엄청 멋있죠? 마크 트웨인이 좀 기가 엄청 센 사람이라는 느낌이, 제가 이게 길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편지를 찢는 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전달드리려면 이렇게 길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세요? 이 앞에 말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의식하고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허클베리가 어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느꼈던 유혹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 선택지를 취해야 할 것처럼. 근데 그 세계관이 매력적이고 탄탄할 만큼 그 편지를 찢어버리는 장면의 폭발력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빌드업을 이렇게나 공들여서 이 작가가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가사를 쓰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혹여나 내가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깜둥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니거를 번역해서 그렇고, 사람들한테 내가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올바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티내면서 뭔가 창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빨리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내가 안전한 곳에서 발화하고 싶고, 근데 마크 트웨이는 그 위험을 이렇게나 무릅쓰고 딱 편지를 찢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극대화시키는 정신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저한테 하나의 큰 지침이 됐던 거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허클베리 핀 같은 유혹을 느낄 거예요. 야, 그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취직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야, 너 그 친구 일 별일 아니니까 조금 무시하면 너가 더 편할 거야.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고, 나중에 더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런 유혹들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 실제로 경험한 거를 손에서 놔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인 거를 쥐고 그걸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도 칭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허클베리가 겪는 것처럼. 근데 그랬을 때 판단의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 허클베리한테는 뭐였죠?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느낀 짐. 얘가 그 주일학교나 우리 이모가 말했던 그런 깜둥이일까? 원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일까? 전혀 아닌데? 나 그냥 계속 짐 친구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제일 단순한 데 정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난센스가 제 눈앞에 있을 때 내가 보고 느낀 걸 토대로 판단을 하자,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아무 답 없는데 나는 길을 나서지. 벅석을 퍼보여 두고 가기 아쉬워. 주머니에 넣었지.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난 이제
너와 입을 맞추고 싶었을 뿐이야. 얼굴에 난 어쩔 줄을 몰라. 바로 그런 표정을 볼까 무서웠던 거야. 그저 너의 사랑은 안 담았던 거야. 예전처럼 너와 같이 입을 맞출 순 없겠지. 예전처럼 너와 같이 입을 맞출 순 없겠지. 난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난 내가 느끼듯 세상을 느끼지 않아. 그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예전처럼 나와 같이 노래해주진 않을래. 예전처럼 나와 같이 노래해주진 않을래. To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You'll find out just who was your friend. Don't miss out, I know you will. But don't give up until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This is a promise with a catch. Only if you are looking can it find you. 'Cause true love is searching too. But how can you recognize you unless you step out into the light, the light?
sad, I know you will, but don't give up until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You'll find out just who was your friend. Don't be sad, I know you will, but don't give up until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그대 우리 집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어. 그대 창가에 좋은 향기로 스며들 거야. 그대 내 창가에 좋은 향기로 스며들어와. 그대 목덜미 산들바람 돼 반지를 테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우산도 없이 장화도 없이 이 비를 맞아야 하죠.
비린내를 풍기네요. 다친 내게 들키고 싶지 내 맘에도 장마가 와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모호한 말을 남기고 떠나니 그가 남긴 화단을 치려밟고 싶은 과묵했더니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고서 앗아가네. 구름 걸었던 나의 추락
길